교과서 45페이지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조사 사업에 대한 입장은 좀 다양하게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토지조사 사업의 과정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 내용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 도와주는 데인가요? 주식을 사고 파는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희 역사를 안 배워요. 토지조사에서 땅 뺏는 거. 한국 땅을 막 맘대로 착취? 교과서 45페이지입니다. 토지조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조사를 시행했던 명분은 토지 소유권을 정리하고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은 근대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권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광무개혁 시기에 양전사업과 지게발급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러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죠.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의해서 진행된 토지조사 사업은 나름의 소유권과 토지제도의 확립이라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이었습니다. 총독부가 이 사업을 진행했었던 이유는 조선 내부의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인정해주고 조선의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통해서 자본주의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1차 목적이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총독부의 통치 기초자료를 마련을 해서 안정적인 세금원을 확보를 하고 주인이 불분명하거나 인정이 되지 않는 땅을 환수해서 총독부의 운영자금, 재정 확보를 통한 통치 자금 마련이 더 큰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를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우선은 토지 소유자가 직접 자신의 토지 소유임을 신고했어야 됐고요. 그것은 직접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증명해내야 됐습니다. 증명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토지는 총독부로 환수되었었는데요. 다양한 이유로 환수되는 과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토지 소유자들, 특히 지주들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증거 신고주의라는 까다로운 과정이 있지만 꽤 많은 지주들이 자신의 땅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일본의 이러한 식민지의 기초 사업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저항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소수의 양반 계층들이나 독립운동가들, 그들은 이제 많은 토지를 잃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실제로는 조선의 공통 소유의 토지들이 꽤 많았습니다. 마을이라든지 가문, 문중의 공유주들이 꽤 많았었고요. 토지에 있어서 국가와 개인의 토지가 중복적으로 중첩되어져 있는 중복 소유권의 형태도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황실이나 관청의 소유권 등도 그러한 케이스들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땅은 총독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농민들이었는데요. 농민들 같은 경우에 자기 소유의 땅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대다수의 농민들은 대지주의 산하에서 소작을 받아서 경작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조선 농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권한으로 부여되어져 있던 것이 경작권이라는 거였습니다. 경작권은 그 땅에 대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한이었는데요. 소유주도 그 경작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 농사를 계약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권한이죠. 그리고 소작료도 마음대로 올릴 수 없었죠. 그래서 농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조치들이 토지조사 사업과 법령 개정을 통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농민들은 소작지에서 쫓겨나거나 높은 고액의 소작료를 지불하면서 더 나빠진 조건 속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농민들에게는 토지조사 사업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았었던 겁니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총독부의 토지 소유는 상당히 늘어납니다. 하지만 조선 농민의 삶의 처우는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교과서 4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식민지 수탈체제를 확립한다 라는 내용이 나올 텐데요.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꾀하게 되죠. 그와 동시에 다양한 경제적인 분야의 법령들이 만들어지는데요. 대표적인 게 회사령입니다. 꼭 기억을 해둡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허가가 핵심입니다. 회사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기도 하죠. 이 회사를 만들 때 총독이 프리미엄을 줘서 뒷받침해 준다거나 아니면 핸디캡을 줘서 성장을 억제하는 과정들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목적은 명백해 보입니다. 한국인들의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누르고 일본 자본이 조선에 진출하는 길을 터주는 것이었겠죠. 1920년대 회사령이 변화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1910년대 허가 받도록 했다. 이 부분 잘 기억을 해둡니다. 내용들이고요. 동시에 산림, 업, 광산, 철도 분야에서도 다양한 법령이 제정이 되는데요. 이 역시 조선의 경제적 이권을 약탈하기 위한 목적의 법령 개편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